데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한스 기벤라트고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소년입니다. 친근하게 한국식으로 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수는 공부를 잘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했던 공부를 잘합니다. 좀 애가 말랐고 싸가지도 없고 친구가 거의 없긴 하지만 공부를 되게 잘해서 마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잘하려면 이 당시에 국가에서 주시험이라는 게 열리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졸업하면은 이런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어떤 성공의 프리패스 길이 열립니다. 그 주시험을 마을에서 한스가 대표로 보게 돼요. 당연히 한스는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에게 달달 볶이면서 공부에 몰두합니다. 학교 끝나면은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도 교장쌤이랑 따로 그리스어 수업을 하고 그 후에는 마을 목사님이랑 라틴어 수업을 복습하고 일주일에는 2번은 수학 교사한테 개인 과외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스는 그 사이에서 야위고 좀 창백해져가요. 한스가 진짜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강에서 낚시하고 수영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험 때문에 낚시도 금지해서 못한 지 오래고 친구랑 논 지도 너무 오래돼서 친구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하루 전날에는 컨디션 조절해야 하니까 이제 쉬라고 어른들이 일찍 보내줍니다. 한스는 시간도 난 김에 좋아했던 것들을 누비고 또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다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망치를 들고 정원에 있던 이런 스티집이나 옛날에 즐겨 쓰던 행복의 기억이 있던 그런 물건들을 난폭하게 부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주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한스는 이제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술 시험에서는 불규칙 형태의 부정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가지고 아무 말도 한스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나가보세요 하는 순간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스가 벌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뚝 선 한스한테 왜 그러냐, 가라니까요, 어디 불편해 했는데 한스가 외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 과거에는 지금 생각났거든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고 나가요. 하지만 주시험은 끝나고 한스는 절망에 빠집니다. 진짜 합격은 이제 꿈조차도 못 꾼다, 물 건너갔다 이러면서 어지러운 두통이랑 불안감에 되게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무려 주시험에 합격을 하고 갑니다. 그것도 무려 2등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스는 좀 얼떨떨하다가도 약간 자만심과 어떤 허영심에 빠지면서 다른 아이들을 내려다봅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 한스가 이제 자만심에 빠져서 그러면 게으르게 방학을 보냈나,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휴식기였던 소중한 방학에도 교장과 목사의 권유로 신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을 예습해서 가면 거기서도 이제 잘 할 수 있다, 거기는 난다긴다 애들이 오는 데니까 예습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한스는 모범 학생 축에 끼게 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역시 열심히 했는데 한스는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했어요. 거기 처음 가서 하멜이라는 어떤 동급생이 친구를 하자고 다가왔지만 한스는 이제 놀라서 물러섰고 혼자가 됐어요. 책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스는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좀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흥미를 끄는 어떤 남자가 그는 바로 같은 기숙사의 헤르만 하일러라는 동급생이었어요. 좀 애새끼 같은 어떤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걔는 더 공부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유유자적 돌아다니면서 시 쓰고 자연 감상하고 그런 어떤 공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집안도 좋고 타고난 머리는 더 좋은 애여서 한스는 얘를 보면서
자기처럼 공부에서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좀 여유롭고 감성이 풍부한 괴짜 같은 하일러에게 관심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는데요. 하일러가 어쩌다가 동급생이랑 크게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 다 많이 다치고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일러가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신학생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눈물을 보인다는 건 신학교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죠. 근데 하일러는 자기 눈물을 숨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넌 부끄럽지도 않니? 라는 말에 하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럽냐고? 너희 앞에서? 천만에 이 양반아. 한스는 이렇게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는 하일러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하일러가 좀 걱정이 된 한스가 하일러를 찾아갔어요. 너 괜찮니? 이랬는데 갑자기 하일러가 한스 어깨를 붙들고 키스를 갈깁니다. 그래서 한스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어떤 모험의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은 친해지게 되고 이제 한스는 하일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격은 좀 달라도 한스랑 하일러는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일러에게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그건 바로 이제 동급생 중에 루치우스라는 엄청 모범생인 애가 있는데 걔가 되게 음치라서 바이올린을 되게 못해요.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하일러가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딱 들키고 온 거죠. 그 사건으로 하일러는 교장에게 단단히 찍히고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이제 하일러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후에 하일러는 왕따가 돼요. 전에는 자발적인 아싸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왕따가 된 거예요. 하일러는 내버려진 나병 환자처럼 혼자가 되고 말았다. 지금 그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한스는 용기를 내보려고 하지만 노력은 하는데 낙인 찍히는 게 무서워서 하일러를 결국 외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일러는 거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서 욕을 퍼붓고 서로 이제부터 생각이 시작해요. 어느 날 힌딩어라는 다른 동급생이 불의의 사고로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원래는 존재감이 거의 없던 애였는데 얘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는데 이때 한스가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했던 거죠. 그래서 슬쩍 옆에 있는 하일러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제 하일러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한스는 이게 너무 슬퍼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들것에 실린 힌딩어가 자기 친구 하일러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하일러와의 우정 세계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한스는 엉엉 울어요. 한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성적이랑 시험 성공의 세계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난생 처음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그걸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하일러에게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때 난 겁쟁이였어. 너 그냥 모른 척했지. 근데 하일러가 한번 튕겨요.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해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 너 주위를 맴도느니 그냥 너 차라리 꼴찌를 하는 편이 나을 거야. 하니까 하일러가 마음이 풀어져서 한번 튕겨주고는 손잡고 둘이 화해를 합니다. 이제 한스 인생의 2막이 시작됩니다. 하일러랑 어울리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한스는 더 이상 모험학생커녕 문제학생이 돼요. 그래서 교장과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스는 오히려 후회가 없었고 오히려 좋았어요. 하일러가 계속 놀자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한스는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 두 세계를 다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약골소년이었기 때문에 한스는 무리하면서 더 야위어 가고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웬걸 하일러는 막장으로 막 살다가 결국에는 갑갑함을 못 이겨서 수동원으로 무단이탈하고 이게 걸려서 이제 퇴학을 달려요. 그래서 하일러와 허무하게 이별을 하게 되고 한스는 신학교에 이제 혼자 남겨져서 이제 우정도 성적도 다 만신창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업에도 집중 못하고 막 수업 도중에 유체 이탈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두통도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한스는 결국엔 신경증을 이유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사실 힘들게 들어간 신학교에서 쫓겨난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한스는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진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뭘 위해서 좋아하는 납치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멀어져야 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러면서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한스는 이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추억이 있었던 거리도 가보지만 모든 건 달라졌고 다시는 그 즐거웠던 유년 시절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만 더 뚜렷하게 느끼게 돼요. 그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한스는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엔 죽음까지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재밌게 해주는 것보다 사랑이다. 어느 날 한스에게도 갑자기 사랑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이제 동네 구두방 아저씨의 조카인 엠마라는 아이였는데 이 소녀는 마을에 사는 애는 아니었고 시내에 잠깐 놀러 온 여자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둘이 스킨십이 있게 되고 한스는 이제 처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애가 미치는데 엠마는 그냥 한스를 사실 심심풀이 땅콩처럼 생각했고 그냥 말도 없이 한스와 관계를 이렇게 가져놓고 그러니까 막 키스하고 해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한스는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한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릴 때 유일하게 있었던 친구 아우구스트를 따라서 기계공이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기계공 견습생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쌍문동이 자란 기한수여서 그런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 왜 대장장 입고 입고 있냐 계속 묻고 막 긁기 시작해요. 뒤에서 뭐 주시험에 합격한 대장장이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스는 이제 이런 억가에 좌절을 해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자그마한 기쁨들을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이 모두가 그냥 뒤늦게 하찮은 견습공이 돼서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받기 위해서란 말인가 이러면서 좀 좌절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좀 적응을 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보니까 이미 몸도 약하고 마음도 너덜거리는 한스한테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같이 어울리는 기계공들이랑도 괴리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계공들이랑 함께 술을 마시러 주말에 나가는데 이때 한스는 처음으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돼요. 자제력을 잃은 한스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과나무 아래 누워서 문득 자신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나 어떡하지?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러지? 나는 내일을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너무 낙심을 하고 자신이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영원히 쉬고 잠들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것만 같았다. 이제 어디서도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보지 못했던 한스는 이제 너무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날 그는 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이게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한스는 그렇게 짧았던 생을 마칩니다. 수레바퀴 아래의 한스는 그동안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아래에 내던져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사가 되는데 큰 뜻이 있어 공부했다기보다는 잘했으니까 했고 주변에서 계속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한스의 세상은 성적 그리고 성공의 세계였습니다. 한스가 좋아하는 건 뭐 낚시, 수영, 토끼집 만들기 같은 소소한 행동들이었는데 이것도 금지당하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한스 자기조차도 그런 것들에서 어떤 주입된 우월감과 허영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밖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 오소리 같은 놈들, 내 발밑에 있는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한스는 굴러오는 사회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지 않게 열심히 도망가듯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에게 나타난 하일러는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처음으로 공부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받던 세계에서 제 우정, 사랑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최우선된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한스는. 처음에는 한스가 평생 살아온 기존 세계가 무너지는 걸 무서워서 왕따가 된 하이너를 못 본 채 하지만 힌딩어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한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한스는 우정의 세계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스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둘의 우정을 뜯어말리고 얘랑 놀지 마라 그러듯이 그 세계는 부정당하고 세상의 룰대로 빠르게 달리지 못한 한스는 결국에 수레바퀴 아래 깔려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한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멋쟁이 토마토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주스가 되는 게 목표고 어떤 토마토는 케첩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토마토는 그냥 춤을 춥니다. 세상은 한스라는 토마토한테 1등급 고품질 토마토 주스가 되라면서 앞찾기를 가져다냈지만 한스는 그냥 친구 토마토와 신나게 춤을 추고 싶었던 뿐입니다. 이 팍팍한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싫은 일도 하고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타인의 욕망을 사는 것만큼 공허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 사회적으로 주입된 욕망인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그냥 주변이 부추겨와서 내가 갖게 된 어떤 텅 빈 허영심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스가 되기 위해서 케첩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토마토가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지. 신나게 춤을 춥시다. 사회의 이상적인 궤도를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궤도를 이탈하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날들이 도리어 부끄러지기까지 해요. 너 명문대까지 나와서 왜 이런 일 하고 있어? 이런 말도 되게 쉽게 하잖아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거 높게 왜 올라갔지 하면서 시간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 완전 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한스한테 이입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한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책에서 답을 구하고 싶었는데 죽음 엔딩이라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적잖이 충격이었어요.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헤세도 어려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여러 경식공 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헤세는 살아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작품을 쓰며 85살까지 장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선택들은 헛되지 않았고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케첩 못했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토마토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맙시다. 살아갑시다. 한스는 비록 작품에서 죽었지만 헤세는 85살까지 장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은 한스의 목까지 잘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스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해주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